안녕하세요. 진교수입니다. 펩트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72% 상승 처리가 나오면서 29만 5천 원에 종가 마감 처리를 했습니다. 거래량은 한 23만 주 정도 나왔고, 지금 펩트론이 이평선 하단 구간에서부터 추세적으로 잘 이으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시면은 박스권 하단 구간에 내려오려고 할 때마다 아래꼬리에서 수급 처리가 들어가면서 지금 27만 2천 원 정도를 갖다가 최하점으로 잡아놓고 나서 박스권 형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평선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여기 추세선도 잘 이어가면서 상단과 하단을 잘 이으면서 모멘텀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오 섹터가 조금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역시나가 이제 금리 인하 시기가 오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은 뭐 최고치까지 경신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되면서 B컷 0.50bp도 이제 좀 기대를 할 만하다고 합니다. 지금 25bp가 나올 줄 알았는데 50bp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바이오 섹터에는 조금 파장이 크게 일어날 걸로 보이고 있고, 그런지 최근에 보면은 올릭스도 막 급등 현상이 나오면서 올라가고 있고, 젠백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다시 또 14%가 올라가면서 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삼천단제약 같은 경우에도 좀 올라가고, 그리고 오늘 상한가를 간 종목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셀루메드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갔었고, 그래서 이제 CDMO하고 CMO 관련돼 있는 오히려 삼성바이오릭스나 뭐 셀트리온이나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급등 현상이 잘 안 나오는데, 그 외에 코스닥 종목에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펩트론도 다시 한번 이제 수급에 대한 이런 쏠림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3차죠. 요번에 2차 파동입니까? 아니면 3차 파동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3차 파동인데 여기 매집선 형성됐다가 1파동, 단기 차익 매도, 2파동, 그쵸? 여기에서 박스권 형성하다가 이제 3차 파동 나갈 텐데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하반기 때 이제 일라일리건하고의 진짜 상용화 부분에 대한 계약권이 이제 나올 거라고 다들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부합하는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패트론이 사실 밸류를 보면서 가져가는 종목은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패트론이 뭐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지금 적자폭인 기업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부채 비율이 낮은 이유는 이제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유중 처리로 인해서 현금 조달을 땡겼기 때문에 이제 뭐 부채 비율이 낮다라고 하지만, 매출액 부분도 이제 한 70억 정도, 뭐 적게 나올 때는 32억 정도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은 일라일리건에 대한 미래의 멀티플 부분을 갖고 오고 그 밸류를 적용받아가지고 시가총액을 코스닥에서 3위까지 올린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한번 이때 당시에 주가 하락폭에 대한 모멘텀을 세게 보였던 적이 있죠. 이때도 보면은 이 일라일리건에 대한 그 상용화 부분을 갖다가 IR 처리 진행할 때 질문을 했는데 관련돼 있는 그 사장님인가요? 사장님이 좀 보수적으로 대답을 해가지고 그거 하나 때문에 주가가 하한가를 갈 정도로 내리쳐버렸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 하반기 일정 부분에 대한 거를 잘 확인을 하면서 가져가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펩트론 여기에서 타점을 따라서 잡아도 되는 건지, 그리고 기업 상태에 대한 진행 상태는 올바르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하나하나 좀 체킹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분봉상으로 보도록 하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 좀 하방권에서부터 반등 처리가 시작되는 모멘텀의 초입 부분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동일선상에서 주가 올리고 여기서도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 나오게 하고, 여기도 상승 모멘텀이 나오고, 또 여기서도 똑같이 상승 모멘텀이 나오는 초입 부분입니다. 이 구간 밑으로 빼는 거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OBV 수치가 너무나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OBV 수치가 올라온다라는 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13만원 구간에서부터 여기 82,000원 구간이죠. 여기에 있는 핵심 물량 자체가 이 구간으로 매수가가 들어오면서 본인들이 생각해 놓은 저점 매수에 대한 기준점에 내려가려고 하면 아랫꼬리에서 수급 처리가 들어가면서 받아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가가 빠지는 거를 방어선은 OBV 수치가 해주고 있고, 거기에 또 반등폭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보면은 신용잔고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신용잔고가 올라온 시점이 여기인데 이 구간부터 올라갈 때마다 장대 양봉 형태로 해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게 이 신용잔고 부분이 올라오면서 수급 처리 부분에 대한 개선 처리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거래량이 조금 줄어가지고 신용잔고가 눌리는가 싶었는데 실질적으로 기관 수급이
이렇게까지 매도세를 때림에도 불구하고 신용잔고는 눌리지 않아요. 제가 이게 왜 그러냐 봤더니 지금 고객 예탁자금이 67조 원가량 됩니다. 그리고 융자잔고가 23조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기관들이 웬만큼 매도를 때려가지고는 개인들의 신용잔고가 털리질 않습니다. 거기다가 선물 포지션을 보면은 이 기관 외국인들이 이 매수세를 잡으러 가기에 진짜 바쁩니다. 지금 선물 포지션에서 롱 계약권이 약 18,000계약권이 넘어가요. 그리고 숏 계약권이 지금 2,100계약 정도를 있기 때문에 지수 자체를 상방으로 올려야 되는데 지금 금리 인하 시기까지 겹쳐가지고 바이오 섹터를 담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보시면 오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줄줄이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포지션을 지금은 하방으로 잡을 때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비차익 매수세도 보면은 아침 9시 20분 넘어갈 때부터 쫙 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요했죠. 외국인들이 매수세 들어오니까 기관들 쪽에서 거의 한 10거래일 만에 매도세를 멈췄고, 기관 쪽에서 매도세를 멈춘다라는 거는 신용반대 매매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신용반대 매매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는 이 신용잔고 부분이 올라와 있는 종목은 장대 항복 형태로 반등 처리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주봉상으로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 여기를 딱 보시면 이 구간 있지 않습니까? 27만 5천 원 구간. 이 구간에서 똑같은 구간에서 아래꼬리에서 지금 계속 수급이 들어가요. 그쵸?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5일 이평선 타고 가고 있고, 이 11선도 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터치하고 반등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반등권이 일어나는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럼 이 구간에서는 충분하게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이평선의 상하단 구간을 똑같이 가져가면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등 처리가 일어나죠.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35만원 선까지는 기술적 반등의 상단 구간으로 가져가도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타점 부분을 잡아라라고 말씀드리는 원초적인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은 꼭 반드시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펩트론이 어쨌든 본계약 체결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올해 하반기 때 좀 나올 걸로 보이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거는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지금 한 달에 4번 맞던 거를 1회만 맞을 수 있는 게 스마트 대포 기술이고, 4번 맞던 약 투여량의 약 80% 정도만 넣으면은 이거 4번 맞던 거하고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월 1회를 맞았을 때 주사제 바이알당 1000달러라고 합니다. 1000달러. 그러면 일라일리 건하고의 원래 공장 증설 처리를 했었을 때 예정되면서 소통 처리가 커뮤니케이션이 끝났었던 게 약 1000만 바이알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그쵸? 이 생산 캐파를. 그쵸? 그러면 이거를 하면은 약 10조 원 정도의 10조 원 정도의 매출이 나오는데, 이제 운임, 그쵸? 그리고 유통, 그리고 생산, 이 마진까지 다 한다고 하면은 50% 정도가 남기 때문에 약 5조 원입니다. 여기에서 영업이익률을 50%만 갖고 간다라고 해도 5천억인데, 아무리 못해도 50%의 영업이익률은 나오겠죠. 제약바이오인데. 그러면 약 2조 5천억 정도의 영업이익까지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상용화가 들어가는 첫 해부터 된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들 첫 해부터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견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중에서 나오고 있는 적정 시가총액을 12조 원까지 첫 해에 바로 들어갔을 때 12조 원까지 보고 있는 거고요. 저도 좀 그렇게 포지션을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약 6조 8천억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약 80% 정도의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약 한 35만원 선에서부터 한 40만원 선까지 밸류상으로 가져갈 수가 있고, 기술적 반등에 대한 수급상만으로 봤었을 때는 매물대선이 존재하는 이 37만원 선까지, 이 전고점 부분 52주 신고가 부분 찍는 구간까지는 충분하게 올라갈 수 있는 수급 상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기업의 주가가 하락폭이 좀 나오거나 반등 처리가 일어났을 때 이걸 따라서 잡아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런 매수 타점과 또 올라갔을 때에 대한 매도 타점, 그리고 이런 기업에 대한 진행 상태하고 또 실시간 대응, 나오는 내용, 수급,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잡고 싶고, 이 타점 부분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잡아서 대응 처리를 좀 빠르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옆에 보이시는 010-3091-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매수가랑 매도가랑
실시간 대응 부분에 대한 거를 하나하나 다 발송 처리해 드릴 텐데, 이거를 좀 잠시만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문자 전송해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종목 타점 알림이라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 종목명, 이 하나오션. 제가 25일 날짜 전후로 해가지고 분명히 대응 처리하시라 말씀드렸고, 지금 블록딜 부분 때문에 1.4조 원 블록딜 때문에 눌리는 건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워낙 수주권이 지금 앞으로 남아있는 게 많습니다. 필리조 선수 측에서 아직 나온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이건 대응 처리하셔야 되고, 제가 계속 보내드릴 거고요. 매수가는 73,900원 구간, 총 비중은 90%, 1차 매도가는 105,200원 구간, 매집이한 매도는 80%입니다. 해가지고 2025년 7월 7일 8시 51분에 발송 처리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정확하게 6일에서 10일 동안 보유를 했다가 전량 매도 처리를 하고 나간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보내드리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이거는 따라서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뭐뭐뭐를 보내드릴 거냐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 스케줄, 캐파, 수급, 일정, 기업 상태, 기업 진행 내용, 실시간 내용, 이 대응까지 해가지고 이걸 전체 다 제가 실시간으로 발송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옆에 보이시는 010-3091-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문자뿐만 아니라 이 카카오톡으로 좀 받고 싶다 하시면은요, 제가 원하시는 쪽으로 다 발송 처리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시장의 변동성에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타점 부분을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대응 처리를 하시는 걸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어쨌든 기대감이 많이 붙어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펩트로는. 그리고 그 정도의 밸류를 지금 펄을 갖다가 맞으면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이런 종목은 사실 리스크도 좀 갖고 있다라고, 거짓말은 제가 리스크도 갖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일라일리건하고의 상용화 시점이 좀 미뤄진다라는 얘기만 나와도 주가 하락 폭이 개파락 처리로 떨어질 수도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긍정적인 측면만 보고 가져가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막 계속 따라잡으면서 터지면은 진짜 대박 난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제가 리스크 부분도 조금은 여러분들한테 나오는 대로 남들보다 빨리 말씀을 드리면서 관리 처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아직까지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밸류에이션이랑 수급상을 보면서 상하단을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거를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펩트로는 딱 이 정도 체크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은 이게 제가 7월 달에 진행을 했었던 종목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뭐 문자 받으셨던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보시면 저는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해드립니다. 일정 매매를 하는 거는 뭐냐면 그 종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고, 타점 부분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면 데이터 센터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께서는 이 전력 부분을 공급하는 거에 대한 것만 신경을 쓰시지, 그때 깔리는 전선 부분에 대한 거는 많이 신경을 안 쓰십니다. 근데 보시면 이 전선 관련돼 있는 주들도 굉장히 수주권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게 이슈 처리가 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잡았다가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하고 나서 수익률을 먹은 겁니다. 보시면은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도 뭐 아시겠지만 FDA 부분에 대한 연관성이 있어서 먼저 들어간 게 아니라 이 네이처셀 부분에 대한 하방권에서 수급이 몰리는 현상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장 전체적으로 순환매 장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먼저 이거를 알고 타점 부분을 잡고 들어간 겁니다. 자, 젠백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채널에서 영상으로도 많이 올려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젠백스는 대량 주주 상황 보고서를 보시거나, 그리고 이제 그 기타 관계자 부분에 대한 지분들을 보시면은 젠백스의 주가는 그런 특정 세력에 의해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래량이 나오지 않으면서 그런 대량 보유용 상황 보고서에 있는 이 대주주들이 매도세를 가져가지 못하고 수익률만 높다라고 계속적으로 IR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먼저
이렇게 매수가나 매도가, 수익률까지 해서 체결을 하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8월 달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일정 매매를 진행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수익률을 좀 가져가실 수 있게 해드릴 거고요. 이거는 정확하게 일정이 나와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일정에 맞춰서 타이밍을 잡고 들어갔다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을 좀 따라서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저희가 이제 이거를 그냥 뭐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따라하세요 이렇게 발송 처리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쇼커버 대응 처리까지 해드리면서 매도 전략까지 다 가능하게 좀 해드리고 있고, 종목 리스트 10종목 해가지고 요즘에 수급 처리가 좋아지는 2차전지 부분이나 바이오 부분까지도 여러분들께 가져가실 수 있게 딱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보내드리냐면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내용들을 다 적어 놓습니다. 왜 여기에서 우리가 매수가를 잡아야 되며 또 이 구간에서는 왜 매도가를 잡아야 되고, 제가 그리고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잡으셨다고 해서 여기까지 다 끌고 가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순환 매장세가 굉장히 심하고요. 수급에 대한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서 지금 고객 예탁 자금이 66조 원에서부터 69조 원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하지만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전에 올렸다가 오후에 빠져버리고 이런 모멘텀을 굉장히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에 내려갔다가 또 오후에 갑자기 올라와 버리는 이런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모멘텀의 수익률만 먹고 바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안 오른 종목으로 빨리빨리 교체를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순환 매장세에서의 수익권을 먹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차트 설명을 다 해드릴 때 그 부분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들어갔다가 이 정도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고, 여기에서 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는지 부분까지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 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매물대선이랑 수급 처리 보는 부분까지도 다 설명을 해놓고, 근데 결국에는 어떤 기업이든 간에 요즘에는 최고는 일정 같습니다. 여러분들.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미국의 군안 부분, 교체 시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캐파가 오는지, 그리고 뭐 원전 같은 경우에는 원전 해체냐, 아니면 원전을 건설하는 거냐, 수주권이 뭐 체코냐, 어디냐 나오는 건지, 반도체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관세 부분이 중요한데, 특히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밸류체인에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수출 데이터가 올라가는 건지, 그 수출 데이터가 올라갈 때 어느 기업이 수혜를 받는 건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향이냐, SK 하이닉스 향이냐, SK 하이닉스는 후공정이냐, 전공정이냐, 이런 부분을 다 따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수주권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기업 상태가 좋아지면서도 하방에서 매물대선이 형성이 되면서 급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냐, 이런 부분을 보고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문자로 하나하나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거 어차피 제가 투자하는 김에 보내드리는 거여서 옆에 보이시는 010에 이 3091에 3091에 이 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딱 이 정도까지 체크해드리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